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살이 된 할머니입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1949년에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리 부유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항상 저와 형제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밭에 나가 일을 하셨고 아버지는 목수 일을 하시며 가족을 부양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중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여름날 들판에서 나비를 쫓아다니던 때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신비롭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마을 아이들과 함께 나무 위에 올라가 놀기도 하고 시냇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웃음소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자연 속에서 자라난 그 시절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늘 가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일하느라 지쳐 있었고 아버지도 허리가 아파 힘들어 하셨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상 고등학교 진학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책 읽기를 좋아했고 언젠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게 공부해서 꼭 성공해야 한다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바람을 이루고 싶어 저는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놀러 다니는 것을 좋아했지만 저는 책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제 꿈은 선생님이 되어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저는 마을에서 열리는 축제에서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와 비슷한 나이였고 도시에서 일하다가 잠시 마을에 내려와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말투에 금방 마음이 끌렸습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와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저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작고 소박한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레는 마음이 컸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정을 꾸리며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작은 아기의 얼굴을 보며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점점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회사에서의 업무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모두 짊어지며 힘들어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늘 피곤함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돌보는 동안 남편은 그저 힘겹게 웃으며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생명이 저희 부부에게 찾아왔을 때 저는 모든 고통을 잊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과 발을 바라보며 행복에 겨워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아이를 돌보며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남편은 직장에서 돌아오면 지친 몸을 이끌고도 아이를 돌봐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피로는 누적되어 갔고 우리 사이에는 점점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자주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의 곁에서 그를 다독였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점점 힘들어졌지만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자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우리는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를 이유로 술에 의존했고 그로 인해 가정의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예전처럼 다정하고 따뜻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그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생활을 견딜 수 없어.
그의 눈에는 절망과 좌절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변화는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돌보며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가끔은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이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렇게 힘겨운 결혼 생활을 이어가면서도 저는 언젠가 다시 행복한 날이 오기를 바랐습니다. 30대가 되면서 우리 가족은 둘째 아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가정의 기쁨도 2배가 되었지만 동시에 부담도 커졌습니다. 첫째 아이를 돌보면서도 둘째를 함께 케어해야 했기에 제 손은 늘 바빴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회사에서 늦게 돌아왔고 저는 혼자서 2 아이를 키우느라 지쳐갔습니다. 둘째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저는 첫째 때와 마찬가지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집안일과 아이들 돌보기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빴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의 스트레스가 더 심해졌고 저녁이 되면 술에 의존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며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 애썼습니다. 남편의 술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오는 일이 잦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큰 싸움을 벌였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술에 취해 아이들 앞에서 저에게 손을 대려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날렸고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이성을 잃었고 저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를 막았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었고 저는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다시 예전의 다정한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그 바람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남편의 폭력과 술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졌고 저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어디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기도를 하며 내일은 더 나은 날이 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또다시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주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다가왔고 저는 그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이제 정말 끝인가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떠나고 싶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참고 견디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으니까요. 남편의 폭력과 알코올 문제는 끝내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집을 떠났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 지내던 곳을 떠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했고 저는 그들을 안심시키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혼 후 우리는 작은 방 1칸짜리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은 낡고 허름했지만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았지만 앞으로의 삶이 두려웠습니다. 저 혼자서 2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했지만 아이들을 위해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작은 채소 가게를 열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신선한 채소를 구입해와 가게에서 팔았습니다. 일은 고되었고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하며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을 돌봐야 했기에 쉴 틈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최대한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충분한 음식을 주지 못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녁이 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이들을 재우고 홀로 주방에 앉아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아이들의 미소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힘든 시기에도 저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작은 가게지만 조금씩 단골 손님도 생기고 매출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었고 저는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힘든 일과 속에서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저의 노력을 이해해 주었고 집안일도 도우며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밝은 모습에 저도 힘을 얻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안정된 생활을 찾아갔습니다. 비록 큰 부자가 될 수는 없었지만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50대가 되면서 작은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신선한 채소를 구입하고 가게에서 하루 종일 손님을 맞이하는 일은 여전히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채소를 사가는 모습을 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특히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가게는 조금씩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운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항상 밝은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하려 노력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일하면서도 손님들과 대화하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피로는 쌓여갔고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생각하며 힘을 냈습니다. 그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성장하면서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 늦은 밤까지 함께 책을 읽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랑스러웠고 저의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저를 도와 가게 일도 거들어 주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그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삼키곤 했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성장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생활은 결국 저의 건강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경고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웠고 제 자신도 두려웠습니다. 아이들은 병원에 찾아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건강을 돌보지 못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안심시키며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건강을 회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며 저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60대가 되면서 작은 채소 가게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건강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손님이 줄어들면서 수익도 감소했습니다. 결국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가게를 폐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는 마지막 날, 저는 가게 앞에 서서 오랜 시간 함께했던 공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추억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가게는 저의 삶의 일부였고 많은 기쁨과 슬픔이 함께한 곳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돌아서는 길,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저를 지탱해준 곳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회복하고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힘을 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성장하며 각자의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첫째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고 둘째는 해외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과 동시에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자라서 자기만의 삶을 찾아가는 것이 기뻤지만 혼자 남게 된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아이들이 떠나는 날 저는 집 앞에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도 홀로 남겨진 저의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방이 비어 있는 집안은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가게를 닫고 난 후 저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로와 스트레스는 이미 제 몸을 많이 망가뜨렸습니다. 병원에 가는 일이 잦아졌고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멀리 있어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혼자서 병실에 누워있는 시간은 길게만 느껴졌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건강이 악화될수록 저는 무기력해졌고 더 이상 예전처럼 열심히 살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70살이 되면서 건강이 악화되고 혼자 생활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집을 떠나 이곳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는 날 아이들이 함께 와 주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저는 마음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짐이 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가고 난 후 낯선 방에 혼자 남겨진 저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 속에서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입소자들과 어울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서 혼자 보내며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은 친절했지만 그들의 관심은 일시적이었고 저는 여전히 혼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가족들이 방문해 주는 날이 가장 기뻤지만 그들이 떠나고 나면 더욱 깊은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무기력해졌고 삶의 의욕을 잃어갔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고립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입소자들이 각자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였고 저는 그들과 소통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활동 시간에도 저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저는 더욱 우울해졌고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한때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그리워졌고 그 시절이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는 현실이 저를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너무도 고독했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찾아와 주었지만 그들이 돌아가고 나면 다시 깊은 외로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더섭다는 생각에 하루하루를 그저 견디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지 몇 년이 지나면서 제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의료 장비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병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속의 어둠을 밝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찾아와 주는 날이 가장 기뻤지만
그들이 돌아가고 나면 다시 깊은 외로움 속에 빠졌습니다. 병상에서 누워있는 시간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의 추억과 후회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내일은 더 나은 날이 올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의료진의 따뜻한 말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고독했습니다. 건강이 더욱 악화되면서 휠체어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의 정원을 산책하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지만 그것조차도 저를 완전히 위로할 수는 없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인생의 더섭음을 느꼈습니다. 한때는 활기찼던 제가 이제는 휠체어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도 씁쓸했습니다. 정원에서 다른 입소자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많은 후회와 아쉬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의 나는 달라졌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저는 모든 것을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방문은 점점 더 드물어졌고 저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혼자 남겨진 시간은 끝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요양원의 삶은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인생의 더섭음과 고독,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제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삶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마치며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양원에서의 삶은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더섭고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